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서 ORM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성환이라고 하고요. 이 양쪽에 있어서 어느 쪽을 말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목은 대AI 시대에도 DBA가 필요하단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오늘 컴파스를 발동하는 AI라고 하는 관련된 주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그 3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쯤에 제가 막 실무에서 헤딩하던 내용들, 이 헤딩에는 그 저희 팀원들과 몇 살잡이 한 내용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딩했던 내용들 이런 걸 포함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이 ORM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여유가 없어서 시간은 또 안 되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딱히 공유나 발표를 하지 못했고 올해쯤에 이제 여유가 돼서 '이걸 한번 해 볼까.'라고 했더니 약간 어 AI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는 형태의 또 그런 시대가 돼 버려 가지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발표 시간이 30 분인 거예요. 네. 저 3년 전에 준비했을 때 슬라이드가 100 장이 넘었어요. 근데 30 분이라니 2박 3일 떠들어도 모자랄 바에 40 분이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30 분이라도 기회를 주신 단대대우 여러분들께 되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 이 지금 한 25 분쯤 됐을 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제와도 약간 동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좀 처지는 떡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션 중에 아마 가장 쓸모없는 세션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고민이 되거나 공감이 되거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내리는 어떤 기준들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하고 벌써 3분 지났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클로버스 피션이라는 회사에서 웹에인드 작업하고 있고요. AI 이야기를 조금 결론 후반부에 약간 묻힌거리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저희 회사 지금 채용 중에 있긴 한데 저희 채용 절차 중에 과제가 따로 나가기는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과제에 AI를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해서 이게 제출하는 과정이 벌어져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 경험담 이런 것들도 시장되면 일단 한번 풀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밑밥을 살짝 깔았고요. 오늘 내용 이번 시간에 제가 할 내용들을 노려놓은 거 준비했습니다. ORM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살짝 건드려 보고 지나갈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 ORM 중에 우리가 단넷 개발자 기준으로 앞서 제 초장에서 시행되었던 엔티티 프레임워크 이제 제가 EF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거와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대퍼라고 하는 마이크로 ORM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ORM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거라 사실 이 ORM을 선택해서 만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세요, 저렇게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테페카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거고요. 사실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슬라이드가 잔뜩 있을 때는 그런 글도 많이 넣어놨는데 다 버렸습니다. 사실 뭘 시간도 짧고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지? 요런 거 기준으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라 아마도 단점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점은 대체로 구조적인 단점이라든지 극복이 안 되는 단점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선택할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네,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간이 더 남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요 정도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ORM 다 아시죠?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인데, 이게 사실은 좀 국한된 언어라고,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앱, 여기서 앱이라고 하면 뭐 모바일 앱 이런 게 아니고, 개발 영역에서 지금 여기 알젠 리더 기준으로 보자면 단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영역 안에 어떤 그 영역,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앱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미지에서 보면 제가 C# 오브젝트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을 해야 하는데, ORM은 사실 대결적 핵심은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단넷은 어, OOP 언어이고요. OOP 언어 중에서도 타입 시스템을 가진 언어고, 이 타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언어입니다. 결국 오브젝트라고 해서 하나의 그냥 어떤 기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 중에 ORM의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정 요소, 테이블, 레코드, 뭐 스토어 프로시저, 펑션, 뷰 뭐 이런 것들을 앱의 특정 타입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 ORM에 대해서도 떠들기 시작하면 이것도 한 세목인데, 오늘 이 전체 주제와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같은 이미지를 보시면 앞장에서는 제가 그냥 C# 오브젝트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타입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유저 클래스라고 표현한 이미지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단넷 개발자 입장에서 주요 ORM 도구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full ORM, like ORM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충 이 정도가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개발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개발하는 와중에 이거 이외에 다른 ORM 만나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요 딱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ORM은 개념적으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앱으로 가지고 와서 타입과 맵핑시켜서 앱처럼 핸들링해라 뭐 이런 개념의 ORM이고, 마이크로 ORM은 부분적으로 타입 랩핑에 관련된 것들만 좀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의 ORM이 됩니다. 사실은 EF도 마찬가지고요, 탭보다 마찬가지고요. 다 ADO.NET 위에서 확장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ADO.NET은 연결과 호출을 담당하는 가장 하부에 있는 특성화 객체이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또 ORM을 지원하거나 마이크로 ORM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들으면 사실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추상화 정도를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뭐 SQL 작성하는 개발자에게 맡기느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따지자면 full ORM과 마이크로 ORM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하 EF, 그다음에 래퍼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단넷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 그럼 ORM 선택은 거의 한 80~90% 이상은 EF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작업 영역에 있는 분들, DB를 핸들링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EF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가? 라는 뭐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풀 꼬매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NCT 프레임워크, NCT 프레임워크 코어, EF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ORM이고요. 풀 ORM 토탈 패키지입니다. 앞서 제가 그 풀 ORM에서 전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가지고 와서 앱 영역을 옮겨 놓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이제 토탈 패키지라는 표현으로도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제가 코멘트를 다는 거는 사실 의미 없을 것 같고 또 시간의 아바도 있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은 EF 코어 10 다이넷 10 버전이고요. 어 굉장히 고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EF의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추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냥 목격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추상화를 통해서 그냥 우리 C# 코드로 다 조져버리자. 여기에 본사 있습니다. 뭐 SQS 필요도 없고 DB할 필요도 없어. 그냥 C# 코드 다 조져. 여기가 포인트가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따라가자면 뭐 풀 ORM 차원에서 DB 매핑 전체를 마저 쓴다. 그다음에 링크로 쿼리를 표현한다. 링크 또 SQL이죠. 그 쿼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iQueryable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로 추상화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부딪히다 보면 이게 반점으로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배더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묶여 있지 않고 프로바이더가 그냥 너 이거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래. 자 아랫단에 쓰고 껴서 써 그러면 그냥 나는 코드에 수정 없이 뭐 밑에 바뀌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 바로 연동해서 교체할 수 있다. 지원하는 영역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미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수동으로 그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정으로 가능하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코드 퍼스트 코드로 그냥 막 휘발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도 그냥 그렇게 작용해 가지고 거꾸로 시선 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도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발 플랫폼은 OOP이고요. 객체 지향을 추구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것과는 개념적으로도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다르고 방식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코드포스트가 과연 진짜 유의미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들을 어느 한쪽으로 개념적으로 몰아넣고 쓰게 만드는 형태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 이런 느낌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SQL로 뭔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레디스 같은 캐시를 새로 학습하고 그것을 앱 영역으로 가져와서 쓴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주의인데 SQL의 데이터베이스가 레디스의 레포드나 모어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거든. 얘기하는 주인.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이걸 왜 그걸 리베이팅해서 생각하지?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코드 퍼스트를 하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그 단넷의 어떤 OOP적인 개발 방법론, 철학 그것을 가진 것과 완전 반대 형식, 완전히 다른 형식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같은 걸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 형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이게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게 무의미하진 않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편입니다. 시간이 맞아. 네,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네,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뭐 다 아시죠?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어드버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DB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창조점이 되고요. 이거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해서 제공되는 어떤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유저스라고 하는 어, 테이블을 추상화하는 형태의 객체가 제공되고 그 하위에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오던 링크 코드들을 여기 이제 링크의 확장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to be stay sync 메소드 호출해서 DB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코드로 된다. 그 아래 쪽에는 이제 조회 말고 셋하는 형태의 코드도 샘플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저 DB 저 콘텍스트 객체에다가 set changes 메소드를 호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거 얘기를 해볼게요.
대포는 조금 더 간단한데 왜냐하면 대포는 어 마이크로 ORM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버는 너무나 적고요. 풀 ORM에 비해서. 그것도 뭐 그다지 관심 없으실 텐데 그냥 제가 풀신 해왔으니까 풀기만 할게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2011년도에 오픈소스로 정식 버전 1.0을 오픈 릴리스를 했습니다. 이건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ADO 단넷은 항상 라이브러리로 khai 하지만 EF도 ADO 단넷 위에서 동작하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SQL은 스트링으로 생성을 하고 DB의 응답을 우리가 앞서 제가 강조했던 단넷 태그로 웹핑한 요 기능 정도만 제공을 해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대포 GitHub 사이트 나보시면 스타가 18K 이상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개발자가 직접 SQL 헤들링 해야 그리고 호출은 ADO 단넷을 써줄게. 그리고 응답 들어온 건 네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타입대로 매핑해줄게. 요 개념입니다. 앞서 EF는 그 풀 ORM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붙어 있고 최적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따지자면 진짜 그 포탑 패키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성능 저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대포는 그냥 최종적으로 저거만 해줘. SQL 개발 따라 달성하고 뭐 타임 매핑하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애 돌아가는 런타임 위해서는 뭐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기능이 덜 지원된 만큼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마이크로 ORM이 EF나 대포를 떠나서 마이크로 ORM이 풀 ORM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 근데 그 강국도 좀 EF 코어를 포함해서 EF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뭐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좁혀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앞서 위에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디오 단넷에서 생성할 수 있는 커넥션 객체인데 대포에서 인터페이스 형태를 한번 맵핑해서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쿼리 에이싱크, 쿼리 이런 메서드 그냥 호출하는 거 치고요. 그 호출할 때 들어가는 인자로 사용하는 게 밑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멀티 매핑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시를 써놨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 대포를 선택할래 EF를 선택할래 요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장점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이거 EF 코어 EF 써가지고 C# 코드로 뭐 다 해결하시고 뭐 이거 좀 기능 많이 제공해주고 좋은 거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다룰 때 장점보다는 문제 상황이 되거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기준 삼는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단점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흔히 알려져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실무에서 헤딩하면서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이거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머 패키지 자체가 DB포스트 상호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운영단에서 굉장히 많은 테이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DB 자체를 동기화하면서 그 DB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한 부하로 이어지고요. 이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골라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골라서 쓸 수 있는 옵션을 장인해주긴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온다고 합해서 그것만 가져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쓰고 싶은 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팀 작업을 할 때는 다 가져와서 쓰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요. 이게 또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all no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적인 걸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예시문 들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컬럼이 한 50개 있는 테이블에서 이 내가 가지고 싶은 컬럼 한 개인데 기본적으로 앱을 초기화하고 세팅할 때 컬럼 고 한 개만 필요하지만 초기화할 때는 테이블 전체, 컬럼 전체를 다 세팅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협업 상황을 포함해 가지고 DB 전체를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DB 테이블이 막 한 1000개, 뭐 저희 회사가 핸들링하는 테이블도 몇 개가 되는데 저희보다 더 큰 회사라면 말할 것 없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세팅한다. 이거 뭐 부하로 작용할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뭐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트랜잭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DB 콘테스트라고 하는 기체 자체가 유일드 오브 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으로 동작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앞서 세이브 체인지스, 즉 세팅하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레이트나 뭐 세팅하는 상황에서 바라보자면 여러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엮어서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다 몰배되는 형태라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이런 거죠. 1000건을 인서트해야 되는데 992건이 성공했지만 마지막 한 건이 실패하면 이거 다 롤백돼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SQL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 일이긴 해요. 그리고 실패한 거를 걸러내 가지고 걸러낸 것만 따로 응답을 준다거나 그 상태에서 롤백하는 거를 뭐 따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일이 되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제공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있죠. 기존에 있던 테이블이 이름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 이걸 우리 컨벤션에 맞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건 참 일입니다. 근데 이걸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이퍼리얼 문제는 조금 저는 심각하다고 봤던 게 누수대 추상화 개념이 있습니다. 리니어 애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추상화 자체면 사실 이 구현의 내용을 알지 않아도 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구현의 내용이 일부 누수되어서 이것을 알아야만 추상화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누수된 추상화의 개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리턴 타입을 아예 커리어블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메서드 안에 사용하는 것들은 웨어전을 한두 개로 해서 실제 확정되지 않은 쿼리들만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받아서 쓰는 쪽에서 뭔가 또 도치적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아이커리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는 그 자체로서 결정된 행태가 아니고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명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획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자원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아이콘앱을 직접 리턴 타입으로 핸들링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 이게 이건가 보다.' 하고 봐서 썼는데 실제로 쿼리가 날아가서 펑 터지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왼쪽에 코드에서 보시면 이 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붙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 후문 안에 쿼리가 한 200줄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런 형태이고 이걸 심지어 익스텐션 메소드도 못 받아서 쓰기도 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5분 남았네요. 대포 얘기 꺼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분리 문제도 있고요. 이 비즈니스 로직은 DI를 주입하는 문제들이 계속 쉽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직접 DI로 주입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핸들링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뭐 DB 콘텍스트를 왜 이렇게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컨트롤러에다가 직접 다 주입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저게 뭐? 그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즈니스 레이어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로직과 이게 제가 좀 되게 크게 문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 건데요.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그 C# 코드로 DB 헤드링하는 코드가 같이 들어와져 있으면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코드와 DB 헤드링하는 코드가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확장이 되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코드 전체를 DB로 옮겨서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다. 시간이 네. 통합 테스트 어렵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대충 실무에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만드실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새깁니다. 이거 하면 어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만들면 DBA랑 형성하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DBA는 C# 코드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SQL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DB를 모니터링하는 거 전부 다 SQL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게 들어와요.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길트로 한 3몇 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나면 DBA 괴롭히는 거예요. 이 DBA랑 친하게 안 지내고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포는 네, 대포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어차피 대포는 코드 플러스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SQL 직접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SQL 핸들링 자체가 허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SQL을 스트링으로 핸들링해야 된다. 이게 큰 문제이고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차가하시나요? 저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그 리터럴로 쓰는 것 자체를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쓰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이라이팅도 안 됐고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안 되고 뭐 어디가 틀렸는지 뭐 밑줄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찾기 어렵죠. 근데 사실 틀릴 거 없어요, 저는. 그리고 충격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대 n, n대 n 그러니까 멀티컬리 같은 것들을 상정하는 거죠. 데스를 예를 들어 지금 이 유저 안에서 막 보시면 하위에 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들고 있는 죠 이런 걸 만들면 그럼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쪽에 있는 형태의 코드를 마구 쓰게 되죠. 근데 이 마구 쓰게 되는 거 이거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SQL 뭐 어디다 쓰지? 그 SQL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SQL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받았는데 이자로 이것도 딴 데 저 위에 어디 다른 데 있고 정되고 이게 양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맵핑하기 위해서 핸들링 한다. 그 선생님 골치 아픈 과정인데 이거 EF로 쓰면 이렇게 끝나요. 이때 진짜 되게 세게 현타가 오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 관련된 내용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은 지켰지만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대충 이렇고요. 개발 규모 작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DB를 실제로 핸들링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준은 사실 어 바꿀 수 없다. 이거에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헤딩하면서 사람들이랑 멱살잡이 해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 못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수긍하셔야 되고요. 대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직접적으로 DB를 핸들링하는 상황을 좀 더 가정을 해본다면 네, 비슷한 형태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DB를 직접 제어하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고요. DBA와 협업한 상황 자체가 DB를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이 AI 내피까지 확장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F를 통해서 AI를 사용하는 것보다 데퍼를 통해서 SQL을 AI로 코드 힐링한 게 오히려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레퍼시토리 패턴 만들어 주세요. 테스트도 꼭 작성해 주시고요. EF는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F도 레퍼시토리 패턴을 쓰는 게 사실 이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건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